그 다음 세 번째,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는 특정 기간 동안이에요. 얘도 특정 기간 동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변화 상태를 나타낸 재무제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현금 흐름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뭐죠?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이에요. 이윤 창출 하나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사회적인 역할도 있고 구성원들에 대해서 서로 성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어쨌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현금이 오가는 것보다는 발생주의라고 해서 기업의 실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재무제표라면, 이런 것들 때문에 현금이 실제로 오가는 것들을 드러내는데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 흐름표라는 것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다면서 얘기하겠지만 소위 말해 분식이 좀 가능해요. 재무상태가 안 좋은데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고, 손익계산서가 별로 안 좋은데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편법들이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캐시가 얼마였고 최종 얼마가 됐는지를 나타내는 거여서 캐시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분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무제표여서 나타낸다. 중요할 거야 안 중요할 거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사실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배우셔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표로 한번 가볼게요.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밑으로 내려보면 쭉 더 내려가다 보면 연결 현금 흐름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기간이죠. 52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냐를 나타낸 건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보통 나와 있냐면요. 일단 회사 삼성전자가 1월 1일날 현금이 얼마였는데 12월 31일날 현금이 얼마더라? 근데 이 1년 동안 어떻게 변한 거야를 나타낸 재무제표고,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기초의 현금 및 형성자산, 즉 1월 1일 현금이 얼마 있었냐면 27조 정도 현금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자, 이거 어디 보면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겠죠. 1월 1일의 재무상태표 보면 되겠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삼성전자의 1월 1일이라 하면 2019년 12월 31일자와 거의 동일하겠죠. 그 개념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51기 기말 2019년 기말 기준으로 가보면 현금 및 형성자산이 얼마 있어요? 아까 밑에 나와 있는 26.8조, 딱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2020년 기말 기준으로 보면 29.3조인데, 그러면 당연히 현금 흐름표의 마지막 현금 흐름표의 삼성전자 기말의 현금 및 형성자산도 얼마가 돼야 돼요? 29.3조.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대략 3조 원 정도의 현금이 증가했어요. 3조 원 정도의 현금이 어떻게 증가했냐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인데, 오늘은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즉 삼성전자가 장사를 해서 얼마를 돈을 캐시를 얻었냐를 나타낸 게 여기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죠? 얼마를 벌었대요? 65조를 벌었대요. 즉 삼성전자는 1년 동안 장사를 통해서 캐시가 얼마가 쭉 쌓인 거예요. 65조가 쌓였어요. 그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근데 아까 보면 현금이 얼마밖에 증가하지 않았대요. 한 3조밖에 증가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썼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보면 되는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기업은 장사를 통해서 번 돈을 또 다른 넥스트 투자 활동을 해야 그 다음 성장이 가능하고 또 다른 영업 활동에서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을 새로 짓는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투자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삼성전자는 65조의 돈을 벌었지만 그 중에 얼마를 또 투자했냐면, 여기는 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53.6조를 투자했어요. 즉 삼성전자는 되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대충 느낌이 드시죠? 65조를 벌었는데 이거를 곳간에다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중에 53조 원 정도를 새로운 투자 활동을 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만큼 돈이 나갔겠죠. 그다음 마지막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려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재무활동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8조 정도를 썼대요. 어디 썼나 밑에 자세히 내려가 보면 배당금으로 한 9조 정도를 지급했네요. 즉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삼성전자가 기초의 현금이 26.8조 있었고 기말의 현금이 29.3조가 있었어요. 한 3조 정도가 늘었는데 어떻게 늘었냐? 장사해서 65조 정도 벌었거든? 근데 그 중에 53조는 내가 재투자했어. 나 새로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한 8조 정도, 9조 정도는 배당도 하고 이런저런 재무 활동도 했어 라고 나타낸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현금 흐름표다. 자, 그 다음 자본 변동표를 볼게요. 네 번째 재무제표인데 이것도 특정 기간 동안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 재무제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본 변동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정확한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저도 이해하기 힘들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그 회사 자본 변동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회계사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그분은 이걸 안 보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한번 볼까요? 자본 변동표 간단하게 구경해보면 연결 자본 변동표 삼성전자도 있어요. 특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자본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쭉 표인데 제가 회계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저도 이 재무제표를 이해하려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만큼 어렵고 그럼 어려운 거를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유용하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자본 변동표는 여러 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다 맞게 들어갔는지 자본의 변동까지 검증하는 재무제표인데 이거는 패스 하겠습니다. 회계 유치원에서 더더욱 맞지 않아요.